어제 그 외교부에서 내놓은 그 입장문에 보면 이게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이런 이유라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어제 저희가 저녁에 외교부 공지사항으로 입장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안 문제로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전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제외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이번 이제 민간 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노빅 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 측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자, 미국의 에너지부라는 정부 부처 여기에서 갑자기 올해 1월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시켰어요. 그 명단에는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올려 있고요. 그리고 물론 민간 국가 그 명단 중에도 강도가 달라요. 가장 아주 이 심한 강도는 테러 지원국인데 여기에는 뭐 북한, 이란 이런 나라 들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가장 강도가 낮은 기타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왠지 찜찜하다 이런 평가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도 발칵했거든요. 이 문제로. 왜 우리가 민감 국가가 된 겁니까? 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명단에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영상에 보면 외교부가 설명과 해명을 했거든요. 화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동안 무슨 핵 개발 얘기, 핵무장론 아니면 우리나라 약간의 지금 정정이 좀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 별로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외교부가 파악을 해봤답니다. 근데 이겁니다. 민간 국가로 지정된 거는요. 이게 정책 때문이 아니고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였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뭐 상황은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이어서 오늘 주한 미 대리대사가 입장을 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큰일 아니다. 노 빅딜. 큰일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나온 정부 입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성시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준우 대변인.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리대사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측 이제 지금 주한 미 대사 대리인데요. 예. 여기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각 정당에서 각자 입장에서 추측과 해석을 했었는데 예. 오늘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과거에 지금 이 처음으로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게 아니라 레이건 정부 때 1년 정도 민간 국가 지정 받은 적이 있었고요. 레이건 행정부는 80년대. 80년대죠. 그렇죠. 오. 아주 오래전이죠. 로널드 예. 레이건 때. 그리고 빌 클린턴 정부 때 그때도 한 2년 반 정도 민간 국가 지정됐다가 빌 해제된 적이 클린턴은 있습니다. 90년대. 그렇죠. 80년대도 그래요? 들어간 적 있고 90년대 들어간 적 있고. 그렇죠. 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어느 특정 정권이나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민간 국가 지정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명한 것처럼 그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에 보면 연구소가 많이 있는데 예. 그 연구소에서 보안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는 한 연구소에는요 작년 한 해에만 한국인이 2,000명이 왔답니다. 2,000명이 왔는데 이 2,000명이 박사도 있고요, 한국 공무원도 있고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2,000명이 오고 가니까 자연스럽게 보안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기술 패권국을 위해서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에 한 박사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갔는데 거기서 뭔가를 들고 나와요. 그게 바로 노트북입니다. 그 노트북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원자로 안전 해석 코드라는 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드가 들고 나왔을 때 미국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허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국가 기밀로, 국가 기술로 지정하는 것들이 한국인들이 와서 가져가는 경우가 발각이 되고 또 수 2,000명이나 방문하면서 위험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좀 더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하자. 그런 취지에서 민간 국가 지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를 미국 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적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국가 놓은 건데 그러면 우리를 경쟁자로 보는 겁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원전이나 이런 그렇죠. 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협력적인 국가, 동맹 국가이면서 또 한편은 동시에 경쟁 국가죠. 왜냐하면요, 지금 대만이나 이스라엘 보면요, 대만과 이스라엘도 민간 국가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 나라도 굉장히 기술 강국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한국도 이스라엘과 대만 못지않은 기술 강국이기 그 때문에 견제를 하는 것 같다. 이거 그렇죠. 기술 견제를 위한 목적으로 민간 국가를 지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어떤 보고서를 좀 낸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좀 들어있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기 보고서인데요.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직원이 수출 통제된 원자로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 시도하다 적발됐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적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은 뭐 해고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아니면 다른 게 뭐 누적된 거 아닌가? 아무튼 이런 사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성추인 부의장.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초기보다는 좀 설명 좀 됐어요. 예.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알려졌을 텐데 우리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서지 못했어요. 지금 1월에 올라가는데 2달 넘게 뒤에나 이제야 알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으면 조짐도 있었을 텐데 정부가 즉각 나서지 못했고 결국에 민간국가 명단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게 민간 국가로 지정되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언론에 나와서 이슈가 된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뭔가 입장 표명조차도 못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지금 정부의 외교 라인이 완전 무너져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 말하고 있는 원자로 설계 연구원이 한 연구원이 그걸 유출하다 걸렸다. 이건 일단 표면적인 이유일 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면밀한 우리나라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다른 나라 지금 그 연구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연구원들이 다 수천 명이 그렇죠. 드나듭니다. 우리나라 연구만 갈 건 그렇죠. 아닌 것 엄청 같아요. 많은 연구원들이 드나들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일도 하고 협력 연구도 하고 다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사례가 과연 한 차례도 없었는가? 저는 숱하게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국가들은 과연 다 민간 국가 지정이 됐는가? 만약에 다른 나라랑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했던 뭐 핵무장론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연관성이 없는 건가 정말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우리가 향후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걸 빨리 해제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아까 80년대 90년대 말씀하셨지만 가장 최근이었던 90년대 민간 국가로 지정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했던 국가적 노력이 뭐였냐면 일단 한반도 비핵화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이용 원칙을 또 천명했었고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도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나 민간 국가를 해제시켜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로 우리가 이 뭐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뭐 보유한다거나 보유의 의지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뭐 약간의 핵무장론의 그 이야기 한 것 이외에는 우리가 그때 약속했던 것들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실하게 잘 지켜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그 보안 문제 하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됐다? 그거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수준 정도의 외교부라면은 그리고 정부라면은 이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맞다. 자, 이거 1년 동안 그 에너지부 산하연구원에서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고 이것 때문에 똑같은 사례로 다른 국가도 기타 민간 국가 중에서 기타 국가로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 수준까지 발표를 해줄 수 있어야 우리가 안심을 하죠. 아직까지는 전 이 정도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약간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외교부의 설명과 주한 미 대리대사 설명은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 좀 나오게 있고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이유를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건 설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딱 그것만입니까? 라는 시각과 아니 이 정도 이유 설명했는데 뭐가 더 문제예요? 라는 또 시각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도 여야 의원들은 각자의 어떤 주장을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겨냥해요. 또 이게 또 정치권으로 왔습니다. 이 이슈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물론이고 오로지 정치 공세를 통한 정치적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외교적 부담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도대체가 이 후한무치를 넘어서서 적반하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일은 본인들이 버려놓고 그 책임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탄핵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이걸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 이걸 정말 그렇게 낯을 들고 할 수 있는지 참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우 대변인, 갑자기 이게 정치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보면서 당신들 때문에 지금 이 민감 국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 지금? 저는요 민주당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탄핵 남발의 어떤 그 부작용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밝혔다시피 정부 기능 마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강하게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만약에 탄핵되지 않았다 그러면요. 예. 주미 대사를 여기만 한덕수 대행이 아마 신속하게 대응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1월에 민간 국가 명단에 올라갔을 때 만약에 우리 정부가 정상 상황이었으면 다 파악하고 대응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렇죠. 그 말씀인가요,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공무원들도 정상적으로 파견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려면요. 한국의 국정이 안정적이어야 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행도 탄핵이 되면서 대대행 체제로 가면서 공무원들이 시선이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업무에 구멍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예.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놓친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정말 후화무치하고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들을 다 빼내고 나서 불이 났는데 왜 소방관이 없느냐라고 하는 지적과 다를 거 없다 이 생각합니다. 자, 그럼 민주당 소속인 성추인 부의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교적 능력을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외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공무원이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추호도 그걸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고 한들 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파악을 하고 그게 보고가 돼야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덕수 만약 권한대행을 하고 계셨으면 권한대행으로서 외교적 감각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시를 내렸겠죠. 근데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뭘 지시를 내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임이면 외교라인 자체가 무너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한덕수 권한대행 한 명이 한덕수 국무총리 한 명이 있으면 슈퍼맨입니까? 이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말씀에 공감할 국민들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집권 여당 아닙니까? 예. 집권 여당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감을 좀 느껴야죠. 왜 어떻게 야당 보고 책임감을 느끼라고 합니까? 일단 본인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일단 그 며칠 동안 혼란을 준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더 분석하고 좀 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도 듣다가 설득이 되면 그랬군요라고 하면 되는 건데 예. 계속해서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뭐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뭐 친중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차적으로 이 공식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좀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그 정부 부처 내에서도 부처끼리 서로 지금 남 탓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빨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조정을 하셔가지고 예. 남 탓할 게 아니라 서로 도와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설득시킬 수 있는 예. 설득 자료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서 예, 말씀드리면 이준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는요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라고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미국의 국무부에서 예산 예. 지원을 받는 미국의 목소리 VOA에서는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한국의 지도자가 된다면 한미 동맹 관계가 깨질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까지 낸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를 좀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하고 좀 다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예.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난 다음에 예. 외신들은 조기 대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예상하고 그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위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겁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외신에서 평가를 받는 것과 지금 이 이슈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외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좋게 평가하는 외신도 있습니다. 딱 하나의 외신 평가를 갖고 와서 좌파로서 뭔가 주한미군 철수할 것 같다는 항상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예.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은 주한미군 철수합니다라고 공포 마케팅 하시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걸 놓고 정치권이 아주 격돌을 하는 우리로선 초민감 상황인데 갑자기 미국발 민감 국가 명단 이슈가 등장하는데 정치권의 반응이
그냥 민감이 아니라 초민감이군요. 이렇게 지금 반응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명단이 있다는 것도 아마 국민들께서 처음 알았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저런 걸 작성한다는 것도요.